쇼핑이 후원이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죠. 이 트럼프 때문에 시작된 관세 전쟁,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더니 시리아에서 전쟁을 하고 이번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보 불안 때문에 경제까지 함께 불안해지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지금 난리고요. 이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또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환율도 환율이고 수출도 수출이고 또 주가 지수는 주가 지수대로 또 난리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대로 들썩들썩 하려고 그러고요. 자, 이럴 때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경제부총리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제의 사령탑이 없다는 거죠. 정말 위기 상황 아닐 수가 없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셋이 없으니까 경제가 더 잘 돌아간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없고 한덕수가 없고 최상목이 없으니까 경제가 더 잘 돌아간다는 게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 얘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없고 한덕수 없고 최상목이 없어서 오히려 경제가 안정된다. 특히 최상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바람에 외환시장이 더 흔들리고 불안해졌답니다. 근데 최상목이 사라지면서 외환시장 개입이 뚝 줄었고 확 줄어버렸고 덕분에 오히려 외환이 안정이 됐습니다. 1,400원대에서 내려올 줄 모르던 우리나라 원화 가격은 지금 1,300원대로 다시 떨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경제를 망친 원흉, 경제 삼적이야말로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떠들고 있습니다. 여의도 금융가는 마찬가지고요. 증권가에서도 야, 한덕수 없으니까 나라가 더 잘 돌아가네. 윤석열 없으니까 주식이 뛴다야. 최상목 없으니까 환율이 안정된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이 그래프는요, 주가 그래프입니다. 5월달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주식 거래, 주가 지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5월 1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오늘입니다. 자, 중간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연휴가 있었는데 연휴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주식은 계속 오릅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도망간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한덕수가 사퇴하고 최상목이 도망갔다. 바로 그 시점에 잠시 주식시장이 주춤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부터 쭉 올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코스피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여기가 2545였는데 지금 2570, 2580까지 올랐고요. 오늘 오전 중에는 2590, 거의 2600까지 올라갔다가 잠시 다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2540에서 2570까지 최고치와 최저치를 보자면 2540에서 2590까지 엄청난 변동 아니겠습니까? 이 닷새 동안에 주가 지수는 50포인트 이상이 올랐습니다. 쭉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깝게 올랐어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기도 힘들어요. 중간에 연휴가 며칠 끼어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꺾일 법도 한데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 잠시 주식이 좀 조정기를 들어왔습니다만 역시 조정기에 들어왔다고 해도 2580선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계엄 터뜨리고 난 다음에 이런 주가지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계엄의 악몽으로부터 주식시장은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 뻥 터졌을 때 진짜 코스피 난리도 아니었죠. 사이드카 몇 번씩 발동되고 아주 생쇼도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한국 주식을 팔고 외국으로 다 도망 나가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도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은 뭐부터 안정이 됩니까? 환율부터 안정이 돼요. 실제로 보면 환율도 지금 아주 안정 그 자체입니다. 이게 지금 환율 그래프인데요. 지금 환율이 1440원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139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는 146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서 139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한덕수와 최상목이 도망간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그 다음날 잠시 환율이 올랐다가 빠르게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랐던 것이 최상목이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환율이 빠르게 추락해요. 쫙 내려가 완전히. 자, 여기에 여기 같은 경우에 5월 4일 같은 경우는요. 5월 4일 같은 경우는 잠시 잠시 환율 시장이 스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1399원 하던, 그러니까 1400원 하던 환율이 순식간에 100원이 떨어져가지고 20원이 떨어져서 1380원까지 떨어져요. 순식간에. 여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상목만 사라졌을 뿐인데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약간 다시 올라서 환율이 조금 올랐습니다만 역시 1399원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한 놈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우리 환율 외환시장도 정상을 되찾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외환시장에서는 최상목이가 그동안 너무 시장에 많이 개입하는 바람에 환율을 조작하려고 드는 바람에 오히려 환율 외환시장이 흔들렸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텐데 괜히 환율 방어를 한답시고 외환보유고를 헐어가지고 시장 개입을 하는 바람에 외환보유고는 외환보유고대로 줄고 시장은 시장대로 불안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최상목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더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라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랬던 최상목이가 사라졌으니 야 이제 쓸데없이 시장 개입하는 일 없겠네. 그러자마자 이렇게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거라는 겁니다. 지금 1390원이 되면은 이 가격은 사실상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기 직전 환율은 1389원 정도였어요. 딱 그 상황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6개월 만에 외환시장이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안 되더니 계속 1,400원, 1,440원, 1,450원대를 맴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계엄 터지고 난 그 다음날 1,440원, 1,450원, 1,48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랬는데 그 뒤에 윤석열이 계속 버팅기고 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 1,440원을 유지를 하다가 윤석열이 쫓겨나니까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이가 외환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바람에 또 외환 시장이 불안해졌던 거예요. 근데 최상목이 사라지자마자 이렇게 안정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결국 결론은 뭡니까? 최상목, 한덕수 얘들이 우리 경제를 망친 원흉이다.
여기에 윤석열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이들만 없어도 대한민국 경제는 잘 돌아갈 거다. 뭐 이런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는요, 지가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 전문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최상목도 자기가 경제 정책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경제 정책 전문가니 외환 전문가니 통상 전문가니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관료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그렇게 경제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관료라고 볼 수 있는데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손비비는 일을 잘할 뿐이지 딱히 빼어난 정책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아랫사람과 후배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지 것처럼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자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뒤통수 때리는 것도 잘하고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돈을 받아내는 역할도 잘 하던 말 그대로 적폐 전문가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최상목 아니겠습니까? 최상목은 박근혜 때 미르재단에 후원금 혹은 기부금을 내라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윽박질렀던 바로 그 자입니다. 그러니 이 자가 경제를 운영하면 뭐 얼마나 잘 운영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놈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고위직에 진출했다는 거, 이게 정말 나라를 망치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참에 우리 사회를 좀먹는 학력 빼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들,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S최님 오셨네요.